안녕하세요.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24기 영어-일본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2, 3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이강민입니다. 오늘 2024학년도 대입 온라인 아카데미 수시전형 성공 사례 발표의 두 번째 강연자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수시전형 성공 사례 발표인 만큼 제가 202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6장의 수시 원서 중 2장만을 활용해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 일반전형과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에 지원했습니다. 두 학교 모두 1차를 합격했고 서울대학교는 면접을 거쳐 최초 합격, 고려대학교는 2차 면접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에게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준 수시의 로드맵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릴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각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사실 굉장히 뻔하고 당연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성공적인 대학 입시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맨 앞에 있는 내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 부연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최중요 요소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내신을 정량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신이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6장의 수시 원서 중에서 2장만을 쓰는 패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내신 덕분이었는데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전교과 내신 평균이 1.0이었으니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교과 세특이나 비교과 활동으로 부족한 내신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지원대학 라인을 결정하는 제1요소는 내신 등급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모두가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 내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죠. 하지만 이건 이미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신 공부를 열심히, 잘,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저 이전에 수많은 소위 명문대 스카이에 진학한 선배들이 소개한 공부법들이 다 경험적으로 검증된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굳이 시간을 들여서 저만의 내신, 나아가서 수능 공부법을 소개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제 강연의 메인 테마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시작할 교과 세특과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 대학 라인을 결정하는 건 내신이지만 합불 여부를 결정하는 건 교과 세특과 비교과 활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요소는 수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교과, 비교과 영역에서의 아주 큰 변화가 있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의 함의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되고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이 더 이상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폐지는 겉으로 보면 힘들고 귀찮은 일이 하나 줄어들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없이 오로지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 나의 스토리, 서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스토리를 불어넣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답은 폐지된 자기소개서에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읽는 일종의 가이드북 역할을 해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하나의 주제 안에 엮어냄으로써 입학사정관에게 나의 생기부를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과,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관련 생기부 기재사항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소개서 없이 어떻게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 활동 간의 연계성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첫 문단입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한 문장씩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1학년 자율동아리에서 시작한 교육 문제 탐구는 물음표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소되지 못한 지적 갈증 속 실마리를 찾은 것은 교육학 수업이었습니다. 교실 수업의 붕괴,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교육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수능 체제의 한계에 대한 토론에서 정형화된 객관식 평가가 교육과정의 성취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고, 개정교육과정 영역과 성취 목표에 근거한 수능 문항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한 독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 문단의 대주제이자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교육평가입니다. 저는 1번 문항에 할당된 1500자를 모두 교육평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엮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모두 읽는 건 힘들 것 같고 한 슬라이드당 15초 정도를 보여드릴 테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관찰해보세요.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세 과정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학년 자율동아리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했던 1학년 교육학 수업에서는 문제를 제기했고, 1학년 자율활동과 2학년 독서, 2학년 창체동아리 활동에서는 세부 탐구를 수행했으며 3학년 확률과 통계 수업과 3학년 창체동아리 활동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8개의 내용 요소들이 모두 영어교육 평가라는 일관된 주제 하에 연결되는 동시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타임라인을 지키면서 탐구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서사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체크해야 할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1번, 주제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확보하였는가? 제 자기소개서 1번의 주제는 영어교육 평가였죠. 단순히 영어교육이 아니라 평가라는 세부 분야를 정해 깊게 파고든 흔적이 있습니다. 또 분량상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제 자기소개서 3번의 주제는 영어 문법 교육과 작문 교육의 상관관계였어요. 심층성과 다양성을 모두 챙겼죠. 체크리스트의 첫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학과 표준이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학과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각 학기에 어떤 전공 과목을 배우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공 교과목 중에서 내가 특히 흥미가 있는 하위 분야를 몇 가지 선택해서 탐구를 수행하면 남들과 차별화되면서도 깊이가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유리하겠죠? 2번은 탐구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하였는가입니다.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하라는 의미예요. 교과 세특과 비교과 활동이 적절히 연계될수록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탐구의 출발점은 제가 1학년 교육학 수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과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가지게 된 의문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하면서 탐구를 확장해 나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전공별 연계 교과회수 기준을 제시했죠. 여기에는 전공 분야 탐색에 있어 학생의 과목 선택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교육과정 수강은 교과 수업을 통해서 나의 흥미, 관심사를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독서활동 상황이 직접적으로 대입에 반영되진 않지만 독서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모든 탐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교과 세특에도 여전히 기재할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은 탐구를 적절히 갈무리하였는가예요. 3학년 때는 나름대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도 내리지 않고 탐구를 무작정 넓혀나가기만 하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줘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활동을 엮어내고 학년간 타임라인, 그러니까 순서를 뒤틀어서라도 흐름을 만들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요소 간 연관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에게 내 스토리를 어필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에 더더욱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수행한 탐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떡밥을 회수하면서 표면적인 연결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1, 2학년 때 탐구했던 주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서 탐구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 강연의 핵심 테마인 교과, 비교과 활동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수능에 관한 조언을 간단하게 덧붙이려고 해요. 수시를 메인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되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짝 들떠요. 원서만 썼는데 벌써 대학에 합격한 것만 같은 기분도 들고요. 이때 수능 공부를 놓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수능이 중요한 이유는 수시 전형 원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있는 전형이나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의 경우 당해 6, 9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수능 성적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원서를 쓰게 되죠. 수능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수시 원서 상담을 할 때 불가피하게 내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6장의 수시 원서 중에서 2장만을 쓸 수 있었던 건 1.0이라는 내신의 덕도 있지만 정시로 고려대학 영어교육과에 합격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 수시와 정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투트랙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신 성적과 교과 세트, 비교과 활동은 3년 동안 꾸준히 누적되는 기록인 반면 수능,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면접은 단 한 번으로 승부를 본다는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수능과 면접은 절대 단판 게임이 아니에요. 내신, 교과, 비교과가 학교 생활의 과정 그 자체를 보여준다면 수능과 면접은 결과로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물론 앞에 세 과정을 포기하고 정시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 수시를 메인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에 정말 충실히 임하기만 하면 수능과 면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2학년 창체 동아리 활동에서 문해력 격차와 매튜 효과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독서 첫 번째 지문의 주제가 매튜 효과였어요. 요즘 수능 국어 영역에서 독서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국어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학습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쌓이게 돼요. 또 1학년 영어 과목에서 인공지능 교사가 인간 교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사범대학 오전 교직 인적성 면접의 제시문 주제가 정확히 인공지능 시대의 교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덕분에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수시의 로드맵을 5단계로 나눠 살펴봤는데요. 각 단계별로 나름의 포인트가 있었죠. 특히 교과 세특, 비교과 활동과 관련해서 드린 팁들은 절대 간과하지 말고 남은 학교 생활 동안 잘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학년 친구들은 3월 2일 개학 직전까지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내가 지금까지 뿌려놓은 탐구활동의 떡밥을 해소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활동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강연의 마무리는 4 Ways to Fail Exams, 시험에 낙제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선배들에게는 성공을 가져다 줬던 공부 방법이 왜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지난 3년 동안 스스로와 주변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무용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접근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 잘못된 접근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방해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에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모르는 걸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는 하나도 시도해보지 않은 채로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한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 라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배움의 시작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서 스스로를 속이며 아는 걸 모르는 걸로,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둔갑시키는 태도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답지에 의존한다입니다. 고3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모르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건 매우 중요한 습관이에요. 정답을 완벽하게 찾지 못하더라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답지는 이러한 성장의 여지를 차단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이를 시도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답지를 펼치게 되는 거죠. 문제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문제를 푸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문제에 도전하세요. 충분히 고민했음에도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해설을 참고해야만 그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다만 고3은 9월 모의평가 이후로 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는 없습니다. 학습할 범위와 분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사 선택이 중요한 거죠. 목표가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수능 전까지 도저히 완성할 수 없겠다 싶은 주제나 유형은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출을 무시하고 사설을 신봉하는 태도예요. 개정 수능 이후에 국어 수학을 중심으로 사설 콘텐츠의 권위가 급부상했어요. 특히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에서 EBS 연계 제재를 다수 적중하면서 올해 대부분의 고3 아이들이 사설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설은 철저히 선택의 영역이에요. 저는 국어 사설 인강과 모의고사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내신과 수능 모두 국어 1등급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니 시류에 휩쓸려 무작정 사설 콘텐츠를 구매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당부하고 싶은 점은 사설 콘텐츠에 몰두해서 평가원 기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중요도, 질, 어느 측면에서든 평가원 기출이 사설을 앞섭니다. 사설은 그들만의 출제 논리와 흐름이 있고 그것이 항상 평가원의 출제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기출의 중요성은 내신 시험에도 적용됩니다. 극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정기고사가 끝나면 시험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수능과 마찬가지로 작년이나 이전 학기 시험지를 분석하면 교과별로 출제의 흐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교과 선생님들이고 각자 선호하시는 문제 유형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죠.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서 다음 정기고사를 대비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부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학년에 상관없이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공부하는 걸 되게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타이머로 공부 시간을 측정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을 느끼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많죠. 다 여러분의 학업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매일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공부했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때 사람마다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르죠. 오늘 목표한 공부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야 자율학습을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날 생활 패턴이 무너질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른한 상태로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야 자율학습을 마치고 플래너에 체크 표시를 해도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남습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서 공부하는 게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20분 동안 강연을 진행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힘든 대학 입시의 출발선에 놓인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